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 그런 종류의 철학이라면 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야 아무리 되짚어 보아도 비난받을 행동을 한 적이 없으니 만족감은 철학이 아니라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는 암보다는 차라리 무지가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정이 다릅니다. 물리칠 수도 없고 물리쳐서도 안 되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개입되어 있으니까요. 평생토록 저는 원칙에서는 아닐지라도 현실에서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옳은 것이 무엇이라는 가르침은 받았지만 제 성격을 고치라는 가르침은 못 받았어요. 훌륭한 원칙들을 가지게 되었지만 오만과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외아들이었던 까닭에 부모들이 버르장머리를 그르치셨던 것이지요. 그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셨지만 제가 이기적이고 거만하도록 내버려두고 부추기고 심지어는 가르치기까지 하셨습니다. 제 자신의 감은 혈족 외에는 아랑곳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은 죄다 천하다고 생각하도록 적어도 그들의 생각과 가치가 제 것에 비해서 비천하다고 생각하도록 말입니다. 8살 때부터 28살에 이르기까지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대 엘리자베스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그랬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 빚을 어찌 말로 다할까요? 당신은 처음에는 그야말로 가혹했지만 다시 없이 유익한 교훈을 제게 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제가 당신께 청혼하러 갔을 때 전 승낙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를 기쁘게 해줄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자임했지요. 그런데 당신은 제가 얼마나 모자라는 인간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당연히 수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나요? 물론입니다. 제 허영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제 청혼을 원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의 태도가 잘못된 점은 분명 있었어요. 그렇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어요. 당신을 속일 생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발랄하게 굴다 보니 잘못된 신호를 주기도 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이후로 제가 미웠겠지요. 미워하다니요. 처음에는 화가 난 게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제 분노는 곧 방향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펜벌리에서 만났을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지금도 묻기가 두려울 정도예요. 제가 간 걸 속으로 흉보셨지요? 아니요, 전혀. 단지 놀랐을 뿐입니다. 놀랐다 하시지만 그런 곳에서 눈에 띈 저보다는 덜했을 거예요. 언감생심 무슨 특별 대우를 기대할 수는 없었거니와 예의를 차리더라도 제가 한 짓이 있으니 기껏 거기에 맞추는 정도일 거라고 여겼어요. 그 당시 저의 목적은 하고 다하시가 받았다. 제 힘에 닿는 대로 예의를 갖추어서 제가 과거 일로 앙심을 품는 소인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비난을 달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드림으로써 용서를 얻고 저에 대한 악감도 줄이기를 바랬던 겁니다. 당신의 사랑을 얻었으면 하는 다른 소망이 솟아난 것이 언제쯤인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뵌지 대략 반 시간 지나서이지 않나 합니다. 이어서 그는 조지에 나가 그녀와 알게 된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갑작스럽게 만남이 중단된 것에 얼마나 실망스러워했는지 말해주었다. 자연히 이야기가 그 발단이 되었던 사건으로 이어졌고, 엘리자베스는 곧 그가 여관에 있을 때 이미 동생을 찾으러 더비셔에서부터 자기를 따라오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관에서 그가 무언가 심각하게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도 그 일에 따르게 될 이런저런 문제들을 궁리해보던 까닭이었다. 그녀는 다시 고마움을 표했으나 두 사람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주제인지라 그 정도로 그치고 더 길게 이야기하진 않았다. 이렇게 대화에 여념이 없이 천천히 몇 마일을 걷고 난 후 시계를 보고서야 비로소 집에 가 있어야 할 시간임을 알게 되었다. 빅리 씨와 제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해하다가 그들은 자연히 그 두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다하시는 그들의 약혼에 기뻐하고 있었다.
빅리가 가장 먼저 약혼 소식을 전한 것도 바로 그였다. 놀라셨는지 물어봐야겠죠?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전혀요. 내가 여길 떠날 때 곧 그리 될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락을 하셨단 말이군요. 저도 그렇게 짐작했답니다. 허락이라는 말에 그가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역시 짐작처럼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런던에 가기 전날 저녁에 그 친구한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사실 오래전에 그랬어야 했던 일이지요. 이전에 내가 그 친구 일에 개입한 것이 결국 터무니없고 주제넘은 짓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빅리는 굉장히 놀라더군요. 추호도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신의 언니가 무관심하다는 내 판단이 착오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언니에 대한 그 친구의 애정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둘이 함께라면 행복할 것이 틀림없다고 느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자기 친구를 너무나 손쉽게 다루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언니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직접 관찰하신 결과인가요? 아니면 지난 봄 제가 한 말만 믿고 그러신 거예요? 전자입니다. 최근에 2번 이곳을 방문하는 동안에 언니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분의 애정을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보증 덕분에 친구분도 즉각 확신하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빅리는 아주 꾸밈없이 겸손한 친구입니다. 워낙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 이렇게 몹시 마음 졸일 일은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 판단에 맡겨버리면 만사가 편해지니까요. 한 가지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었는데 빅리도 그 일에 대해서만은 한동안 기분이 상했고 그럴 만도 했습니다. 언니분이 지난 겨울 3달 동안 런던에 있었는데 내가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화를 내더군요. 그렇지만 그 친구의 분노는 언니분의 애정에 대한 의심이 풀리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빅리 씨가 참 좋은 친구라고 그렇게 쉽게 친구의 말을 믿어주니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친구가 아니냐고 놀려주고 싶었으나 일단 자제했다. 다하시 씨야말로 앞으로 남의 비웃음을 더 당해보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였다. 다하시는 자기의 행복보다야 못하겠지만 빅리도 행복할 거라고 했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그들은 집에 도착했다. 그들은 계단 복도에서 헤어졌다. 리지, 너 대체 어딜 갔었니? 엘리자베스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제인이 물었고 식탁에 앉자 모두들 일제히 같은 질문을 했다. 그녀는 둘이서 돌아다니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 됐다고만 대답했다. 그러면서 얼굴을 붉혔으나 아무도 수상쩍게 여기는 낌새는 없었다. 그날 저녁은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공인된 연인들은 이야기하며 웃었고 공인되지 않은 연인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다하시는 행복하다고 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성격은 아니었고 엘리자베스는 아직 마음이 덜 진정되어서 자기의 행복을 아직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장의 상황도 곤혹스럽지만 앞으로 힘든 고비가 그녀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자기의 약혼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녀는 짐작할 수 있고도 남았다. 제인 빼고는 아무도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들 그의 모든 재성과 지위로도 지울 수 없는 혐오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조차 들 지경이었다. 밤이 되어서야 그녀는 약혼 사실을 제인에게 털어놓았다. 남을 의심하는 것은 워낙 베넷 양의 평소 습관하고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조차 믿지 못하는 것이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리지. 말도 안 돼. 다하시 씨하고 결혼을 약속했다니. 아냐. 난 안 넘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안다고. 시작부터 이건 정말 너무한데? 언니만은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언니마저 안 믿어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나 농담하는 거 아냐. 사실만을 말하고 있다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 제이는 의심에 가득 찬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오, 리지, 그럴 리가 없어. 네가 그분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내가 아는데. 언니는 몰라도 한참 몰라. 그건 다 과거 일이 되어버렸어. 그 일을 늘 지금처럼 사랑했던 것은 아니겠지.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기억력이 좋다는 것이 용서가 안 되지. 나로서도 그런 기억은 이번으로 끝이야. 베넷 양의 얼굴에는 아직도 미심쩍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더욱 진지하게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세상에, 정말 그럴 수가 있다니. 그렇지만 이제 널 믿어야겠구나. 제인이 외쳤다. 리지, 축하하고 싶고, 아니 축하하고 말고. 그렇지만 확신하니? 이런 질문하는 거 용서해줘. 너 그분과 행복할 수 있다고 정말 확신하니? 그 점은 한치도 의심하지 않아. 우리끼리는 벌써 얘기가 끝났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짝이 되자고 말이야. 그렇지만 언니는 기뻐? 제붓감으로 어때? 너무너무 좋아. 빅리나 나한테 그렇게 기쁜 일도 없을 거야.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고 얘기도 해봤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였지. 그런데 너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거니? 오, 리지. 애정 없는 결혼만큼은 하지 말아야 해. 둘이 정말 결혼할 만큼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하니? 그럼 물론이고 말고 모두 얘기해주고 나면 언닌 내가 결혼할 정도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무슨 말이니? 고백해야겠지. 내가 빅리보다 그분을 더 사랑한다고. 언니가 화낼까 걱정이지만. 제발 좀 진지해봐. 아주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어. 딴소리 말고 내가 알아야 할 걸 모두 얘기해줘. 어서. 언제부터 그분을 사랑하게 된 거니? 아주 서서히 일어난 일이라 나도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펜벌리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영지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가 아닌가 해. 그렇지만 진지해달라는 또 한 번의 간청이 있자 그녀는 곧 정색하고서 자신이 사랑을 확신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진실한 사랑임을 확인하게 되자 베넷 양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자, 이제 난 정말 행복해. 그녀는 말했다. 너도 나만큼 행복할 테니 말이야. 난 늘 그분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왔어. 그분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난 늘 그분이 존경스럽고 좋았어. 그런데 빅리의 친구인데다 곧 너의 남편이 될 테니 그분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라고는 빅리하고 너밖에 없다. 그렇지만 리지, 너 정말 엉큼했어. 나한테도 입을 꼭 다물고 말이야. 펜벌리와 램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체 얘기해 준 게 뭐야? 내가 알게 된 것도 네가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서였잖아. 엘리자베스는 비밀로 하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말해 주었다. 당시로서는 빅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가 않았었고 또 자신의 감정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의 친구인 다하시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피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하시가 리디아의 결혼을 위해 한 역할을 더 이상 언니에게 감출 이유가 없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날 밤의 절반은 대화로 지샜다. 맙소사. 다음 날 아침 창문에 서 있던 베넷 부인은 소리를 질렀다. 저 보기 싫은 다하시 씨가 제발 우리 예쁜 빅리하고 같이 안 올 수 없을까? 지겹게도 오는데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사냥을 가거나 뭐라도 다른 걸 하지 왜 그 사람하고 붙어 다녀서 우릴 성가시게 하는지 모르겠어. 저 인간을 어떻게 처리하지? 리지, 네가 다시 저 인간하고 산보나 가서 빅리를 회방 놓지 못하게 해라.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시의적절한 제안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그의 이름 앞에 늘 그런 형용사를 붙이는 것에 정말 화가 났다. 두 신사가 들어왔는데 빅리는 들어오자마자 의미심장한 눈길로 엘리자베스를 쳐다보고는 너무나 열렬한 악수를 해서 이미 약혼 사실을 알고 있음을 역력히 드러냈다.
그리고 나서 곧 큰 소리로 말했다. 베넷 부인, 리지가 오늘 또 길을 잃을 만한 오솔길이 주변에 더 없습니까? 다하시 씨, 리지, 키티는 말이에요. 베넷 부인이 말했다. 오늘 아침에는 오컴 언덕으로 산보 가는 것이 좋겠어요. 산책 코스로 아주 괜찮아요. 다하시 씨는 그 경치를 못 봤을 테니까. 두 사람한테야 좋겠지만 하고 빅리 씨가 대꾸했다. 키티한테는 좀 무리가 아닐까 하는데 안 그래 키티? 키티는 자기가 차라리 집에 있겠다고 했다. 다하시는 오컴 언덕의 전망이 무척 궁금하다고 했고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동의했다. 그녀가 준비하러 2층으로 올라갈 때 베넷 부인이 따라와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 리지야. 저 보기 싫은 인간을 너한테만 맡겨두다니 말이다. 그렇지만 괜찮겠지? 다 제인을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가끔씩 한두 마디 받아주면 그만이야. 그러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산책하는 동안 그들은 저녁에 베넷 씨의 허락을 얻기로 했다. 어머니의 동의를 얻는 일은 엘리자베스가 맡기로 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판단이 안 섰다. 그의 굉장한 재산과 지위가 과연 그녀의 혐오감을 물리칠 수 있을지 가끔 의심이 갔다. 그러나 그녀가 이 결혼에 맹렬하게 반대를 하건 아니면 맹렬하게 기뻐 날뛰건 어느 쪽이든 간에 그녀의 태도가 양식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이 될 것임은 분명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안 된다고 펄펄 뛰는 모습도 좋아라며 날뛰는 모습도 다하시 씨에게 보여주기는 정말 싫었다. 저녁에 베넷 씨가 서재로 물러난 직후 그녀는 다하시 씨도 일어나 그를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안절부절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반대를 염려하지는 않았으나 혹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자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는 자식인 그녀 자신의 선택 때문에 그가 슬픔에 빠지고 그녀의 결혼 문제로 노심초사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이었다. 애가 타서 앉아있는데 마침내 다하시 씨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 어린 미소를 보고서 약간 안심이 되었다. 잠시 후에 그가 키티와 함께 앉아있는 탁자로 다가와서는 키티의 자수솜씨를 칭찬하는 척 하다가 속삭였다. 아버지께 가봐요. 서재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녀는 바로 나갔다. 아버지는 무겁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리지야,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이냐? 그가 말했다. 이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다니 제정신이냐? 늘 그 사람을 미워했잖니. 그 순간 그녀는 과거의 자신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었기를 그리고 자기의 언사가 더 온건했기를 얼마나 절실하게 바랬는지 몰랐다. 그랬더라면 이토록 어색하기 짝이 없이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는 처지에 빠지지는 않았을 터였다. 그렇지만 어차피 쏟아진 물인지라 좀 난처해하며 다하시 씨를 사랑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래, 한마디로 그 사람을 택하기로 결심했단 말이군. 부자인 거야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 넌 제인보다 더 훌륭한 옷이랑 마차를 갖게 될 터이지. 그러나 그런 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까? 제가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는 외에는 다른 반대는 없으세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없다마다. 그 사람이 거만하고 불쾌한 사람이란 것이야. 누구나 다 안다만 네가 정말 좋아한다면 그거야 아무것도 아니겠지. 좋아해요. 좋아한다고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대답했다. 전 그이를 사랑해요. 그이는 턱없이 거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이의 사람 됨됨이를 아버진 모르세요. 그러니 제발 그런 말씀으로 절 괴롭히지 말아주세요.